김씨 어머니는 오늘도 큰 보따리를 들고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 10가지와 과일, 그리고 혹시나 하며 준비한 생필용품들이 가득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죠. 얘들아, 엄마 왔다. 문을 열며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가움 뒤에 숨어있는 어떤 피로감 같은 것 말이에요. 아마도 주말 늦잠을 자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씨 어머니는 그저 바쁠 텐데 미안하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예상대로였어요. 배달음식 용기 몇 개와 간단한 재료들만 덩그러니 역시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구나. 마음이 쓰였습니다.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에서 이것저것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냉장고를 다시 채우면서는 역시 부모가 챙겨줘야 해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아들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집안일은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순간 김씨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한 일인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결혼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집이던 곳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그들의 집이 되어버리거든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공간인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져요.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아들 방을 마음대로 들어가서 정리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방 문 앞에서 멈칫하게 되더라고. 똑같은 방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노크를 해야 하나 그냥 들어가도 되나 고민하게 돼요. 맞아요. 그 방은 이제 두 사람의 비밀과 추억, 그리고 미래의 계획들로 채워지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부모에게는 여전히 익숙한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된 거예요. 아들의 방에서 그들만의 공간으로 변한 거죠. 또 다른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는 아들 서랍도 마음대로 정리했는데 결혼 후에는 서랍을 열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뭔가 두 사람만의 물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느꼈어요. 아, 이제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 남의 남편이구나 하고. 새로 결혼한 부부의 집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거지를 이렇게 해. 우리는 주말 아침을 이렇게 보내. 우리는 손님이 올 때 이렇게 준비해. 우리는 돈을 이렇게 관리해. 이런 작은 규칙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보기에 비효율적이거나 서툴러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불쑥 나타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들이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작은 성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마치 너희가 하는 방식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한 며느리의 속마음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거지를 바로바로 안 해도, 빨래를 주말에 몰아서 해도 그게 저희 방식인데 그걸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 시어머니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배워가고 있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대 간 생활 방식의 차이도 큰 영향을 미쳐요. 부모 세대는 부지런함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반면 젊은 세대는 효율성과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주말에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시는데
저희는 주말만큼은 좀 늦잠 자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오시면 이런 좋은 시간에 잠만 자냐고 하시니까 저희 나름의 휴식 방식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 어머니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딸 집에 가면 청소에 빨래, 반찬 만들기까지 팔방미인이었죠.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베란다 정리까지 안 하는 일이 없었어요. 딸과 사위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와, 엄마 덕분에 집이 이렇게 깨끗해졌네. 반찬 이렇게 많이 해놓으시면 일주일은 든든하겠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고맙긴 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일을 통해서 우리만의 분담도 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방법도 배워가고 싶은데 사위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안일을 같이 하면서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우리 부부가 무능해 보이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해요. 그제서야 박 씨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젊은 부부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요. 결혼 초기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춰가고 집안일을 분담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해가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주면 이런 학습의 기회가 사라져요. 마치 아이가 넘어질까봐 계속 부축해주면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새로 결혼한 부부에게는 실패할 권리도 필요해요. 음식을 태워 먹고 빨래를 망치고 청소를 제대로 못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부모가 모든 실수를 미리 방지해주면 실제로는 성장을 방해하는 셈이에요. 해시태그 부부 사이에 생기는 작은 균열들. 더 심각한 건 부모의 개입이 부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만들 때입니다. 네 어머니가 우리 육아 방식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네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하시더라. 시어머니가 내 요리 솜씨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면 결혼한 자녀는 중간에서 곤란해집니다. 부모님 편을 들자니 배우자가 서운해하고 배우자 편을 들자니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혼한 자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우울감까지 느낄 수 있어요. 한 아들은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갈등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매번 줄타기 하는 기분이에요. 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가끔은 차라리 멀리 이사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밥은 잘 챙겨 먹니? 돈 관리는 잘하고 있니? 몸은 안 아프니?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니? 직장 생활은 힘들지 않니? 이 모든 질문들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자녀들도 알아요. 하지만 매번 듣다 보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나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 아빠는 아직도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서툰 부분도 있지만 제 나이가 벌써 30이에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3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 우리 애까라고 하시면 사회에서는 팀장이라고 불리는데 집에서는 아직도 애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부모님께는 영원한 아이겠지만 가끔은 성인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늘 가까이 있는 것보다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연인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 씨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매주 아들 집에 가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저희가 부모님 댁으로 놀러 가도 될까요? 그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어요. 매주 보다 보니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고마움과 그리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도 적당한 공간이 필요하구나.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숨이 막히는데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보고 싶어 하는구나. 매일 듣는 말은 잔소리가 되고 가끔 듣는 말은 조언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빈도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시간을 양으로 채우려고 해요. 자주 보고 오래 있고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질이에요. 짧더라도 진정으로 소통하는 시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어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각자 할 일만 하고 대화가 없다면 그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한 어머니는 이런 실험을 해보셨어요. 아들 집에 갈 때 집주인이 아니라 귀한 손님 관점에서 가보기로 한 거예요. 미리 연락해서 방문 시간을 정하고 간단한 선물은 준비하되 집안일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와 수다 떨고 아들과 차 한잔 마시며 대화하는데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더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좋아졌어요.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이제 긴장하지 않아요. 집이 조금 어수선해도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거든요. 대신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육아 고민도 편하게 털어놓고 시어머니 옛날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한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딸이 육아 문제로 고민할 때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해, 저렇게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해답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경험을 했었다를 나누는 거죠. 결혼 초기에 나도 시행착오가 많았어. 나도 육아할 때 정말 힘들었어. 돈 관리하는 것도 처음에는 서툴렀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 자녀들은 부담감 대신 공감과 위로를 느끼게 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도 천천히 배워가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요즘 젊은 세대는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부모 세대는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하고 싶어 하죠. 이런 작은 차이도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매번 전화하시는데 회사에서는 받기가 어려워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답장 드릴 텐데 아들이 카톡으로만 대답해서 섭섭해요.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하면 새로운 소통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족은 이런 방법을 찾았어요. 급한 일은 카톡으로, 안부 인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로 하기로 약속한 거죠. 그랬더니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틀렸다고 보지 않고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때는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육아비가 많이 드는지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어머니의 변화된 마음이에요.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자녀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죠. 부모 세대는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요. 뭔가를 해주고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워왔거든요. 반면 젊은 세대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고마워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 존중한다는 마음을 말로 전해주세요. 이런 욕구를 부모가 이해하고 때로는 어색하더라도 말로 표현해주려고 노력하면 자녀들이 훨씬 더 행복해해요. 건강한 관계에는 적절한 거절이 필요해요. 부모도 자녀도 때로는 미안하지만 이건 어려워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감정도 소중해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모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들이 갑자기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오니까 정말 섭섭했어요. 물론 독립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갑자기 모든 걸 끊는 게 아니라 서서히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죠. 부모는 자녀가 필요하고 자녀도 부모가 필요해요. 다만 그 방식이 달라질 뿐이에요. 서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다만 매일 걱정해주시는 것보다는 가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아들아, 나도 너희가 필요해. 다만 매번 집안일을 해주는 것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어요. 큰 변화는 어려워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면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냥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것.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방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보호해주는 사랑이 필요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존중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자녀가 독립하는 건 부모에게도 새로운 기회예요. 이제 자녀 중심이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삶을 찾을 시간이 생긴 거거든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애들이 놀러 올 때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어요. 엄마, 요즘 정말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기뻤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인 모든 분들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 감정의 거리도 있어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자녀의 집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미리 연락하고 방문 시간을 정하세요. 갑자기 가는 게 더 반가운 서프라이즈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연락하면 서로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어요. 집안일에 개입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해 보세요. 설거지, 청소보다는 대화, 놀이, 산책 등의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 시간이 더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그것도 짧고 명확하게 해주세요. 옛날의 엄마는 보다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라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에요.
자녀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만의 방식을 믿어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오늘 이 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랑을 해나가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족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가족이 되어봐요.